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운명은 과학이다 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태어나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가 결정되는가? 80%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80%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그러면 결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와 명예, 화목, 건강. 내 부는 얼마큼이나 되고 또 명예는 얼마큼이나 되는가? 어디까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갖게 할 수 있는가? 또 화목한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이런 것이 80% 결정된다.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되는가? 어느 때 좋은 운명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미래 삶이 80%가 결정된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잘 결정된 사람, 좋은 운명으로 결정된 사람은 참 다행이죠.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내 운명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또 슬픈 운명이 많다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면 정말 억울한 것이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잘 타고나야 된다. 어떤 운명으로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누구와 비교할 만큼 큰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운명이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면 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억울한 거죠.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내가 결정된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 걸 아는가?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월일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월일 시를 가지고 풀어보면 여러분의 운명이 80%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을 여러분들은 개척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본래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개척을 다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절대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운명을 타고났을 때 개척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척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좋은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개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력이라는 걸 통해서 운명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노력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명이라는 건 알파다. 그 노력은 몇 퍼센트가? 10%입니다. 10% 노력에 의해서 내가 알파를 좋은 운을 갖느냐 운을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인류는 바로 이러한 그 운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운명으로 결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거든요. 음기와 양기, 즉 음기라는 것은 조상의 음덕, 조상의 매장되어 있는 유해에서 발산하는 기가 자손에게 통관되는데요, 그 기의 영향으로 자손이 질과 흉이 상반된다. 좋은 운명으로 결정되게 되고 나쁜 운명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매장에 따라서 그런 운명이 결정된다는 건 지난번에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으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화장이나 매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장을 보았을 때에, 매장은 땅속에 가죠. 땅속에는 각 지질이 있습니다. 그걸 풍수용어로 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이렇게 6가지 지질이 있습니다. 그 지질에 따라 내장되어 있는 유해가 기를 발산하죠. 온열이라면 안온하고 따뜻하니까 그 유해에서 안온하고 따뜻한 편안한 기를 발산하는 것이고, 땅속이 뜨거우면 화열이죠. 또 건열이면은 또 마르는 것이죠. 수열이면 물나오는 것이, 이와 같이 그 땅속의 지질에 따라 내장되어 있는 유해는 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과된다. 그러니까 온열을 빼놓은 5개의 지질은 흉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질에 따라 기가 발산해서 자손에게 편안하게 살게 되는가,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가, 여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1994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자 실험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질에 따라 이제 그 사람의 운명, 자손들의 운명, 직계 자손이 결정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자손의 길과 흉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2가지입니다. 이 지질과 형상입니다. 조상의 묘자리 주변 형상, 그 산의 형상을 보면 그 형상에 따라 자손들의 어떤 인물이 된다, 어떤 무엇이 된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가령 호랑이가 엎드리는 형상, 이걸 복호형이라고 그러죠. 이런 형상이라고 그러면 복호형자가 들어가면 명당인 것입니다. 그런 그 명당의 그 좋은 지질, 아까 말씀드린 묘자리, 혈, 이 2가지를 잘 활용하면 자손이 명당이 되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명당이라는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명당이라는 건 뭐냐? 그 형상에 따라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와 명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지라는 것은 2가지에 의해서 자손들의 그 어떤 일을 하느냐, 부는 얼마큼 갖게 되느냐, 얼마큼 행복하게 사느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음기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과 그 형상을 활용하는 것이 음택입니다. 조상의 음기.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길지라는 것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 불과 1%도 안 됩니다. 1%도. 그래서 결국은 뭐냐? 좋은 길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99%는 화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묘자리가 아니면 화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풍수연구가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이 99% 화장에 맞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많은 화장을 하죠.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85%까지 화장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99%가 화장을 해야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증거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상위, 여러분들 몇 퍼센트 아십니까? 상위 우리나라 1%입니다. 결국은 좋은 묘자리는 1%밖에 안 된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연구한 증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묘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화장하는 것이 자손들에게 유리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들에게도 상당히 영혼의 세계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화장은 장점이 많아요. 물론 그 단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묘를 잘못 쓸 바에는 화장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연구가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풍수 36년 했는데요. 30년 전부터 이런 그 주장을 했고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MBC 9시 뉴스에도 방송된 바 있고, 뭐 저는 주로 풍수가지만 화장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풍수지라는 사람이 자꾸 화장만 얘기하면
뭘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런 말도 해. 그런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무슨 뭐 먹고 제가 먹고 살감 이런 걸 떠나서 진정한 풍수를 해야 된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풍수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풍수의 말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정말 좋은 학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느냐, 아니면 잘못 말하면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잘못한 말을 듣고 실행했다 그러면 이 나쁜 영향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봅니다. 그럼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전 국민한테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데요, 이거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는 올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풍수가지만 예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좋은 묘가 아니면 화장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고 제가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음기는 자손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직계 얘기만 해당이 됩니다. 음기는 직계 자손에게만 이 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촌, 형제 간에도 기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직계에게만 기가 통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화장도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습니다. 사망해서 바로 하는 화장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조상의 묘를 파서 화장하면 자손에게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화장은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아주 조상 묘를 파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10중 8구는 엄청난 자손들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수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저 어르신들도 내가 생전에 이 묘자리 다 조상묘를 간편하게 해놔야 자손들이 뭐 묘 관리할 것도 없이 그래야 좋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엄청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조상묘를 파서 화장해 가지고 망한 자손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지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아요. 누구네도 이런 일 있고 자기네도 조상묘 화장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정말 그렇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요, 지금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화장도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음택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음택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양택은 뭐냐?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 가정이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양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이 좋으냐 집이 터가 또 혹은 그 양택이 길지냐 흉지냐에 따라서 그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운명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택은 직계 자손들에게 80%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 양택은 부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80%의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양택은 부자터, 명당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으로부터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양택을 좋은 데 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부는 양택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면 내가 부가 얼만큼이라는 건 없어요. 재물운이 있다라고만 나와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양택의 부자타에 따라서 그런 재물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택은 공동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연 과학인 것입니다. 자연을 활용해서 운명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죠.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태어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80% 결정된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제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무해무득한 내가 고통스럽게 태어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운명을 우리는 앞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것은 전 세계에도 똑같다. 왜냐?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에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인류에 이게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풀어낸 거죠. 도선 풍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부터 이제 잘 살게 되겠죠. 분명한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런 위대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고 전 세계의 평화의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운명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